박사학위 받기까지 원 정도 들어요.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라고 하셨는데, 박사과정 생각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영이즘의 근영이입니다. 영상 깜짝 놀라셨죠? 네. 제가 이 모자를 쓰기까지 되게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14년에 걸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여기 학생증 보이시나요? 여기 사진 좀 주목해 주세요. 아주 이때 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박사만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린 거고, 사실 막 마냥 기쁘기만은 하진 않은데, 그래도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냐면, 제가 사실 이제 임신을 하면서 박사 과정에 입학을 했고,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0? 결혼해서 바로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가질지 모르고 박사 과정을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이제 대치동에서 5년 정도 강사를 해서 막 이제 저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을 때쯤 결혼도 하고 박사 입학도 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 지가 지금 2025년까지는 15년인 것 같아요. 15년 만입니다. 너무 늦어졌죠. 네. 제가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의 박사 졸업을 축하해달라, 뭐 이런 의미도 한 1% 정도 있지만, 나머지 99%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 허심탄회한 저의 어떤 진솔한 소감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육아와 공부를 함께 하고 계신 어머님들, 일과 공부를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세 가지 모두를 하면서 인생을 너무 힘들지만 버티고 계신 분들, 혹은 육아만 하다가 일만 하다가 새로운 공부를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도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솔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사 과정을 선택한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치동에서 한 5년 정도 젊은 시절 석사를 마치고 일을 하고 있었죠. 한 학원에서 한 5년 정도가 되면 거의 완고가 되더라고요. 참 그 학원에서 여러 가지 상도 받으면서 나름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신혼여행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대치동 일을 계속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아놓은 돈으로 무엇을 할까라고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제가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뭔가 되게 거창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모아놓은 돈으로 공부를 하면 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전 회사의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가 되려고 하냐, 네가 지금 잘 나가는데 공부를 더 한다고 뭐 지금보다 더 낫겠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진솔한 그 대표님의 말씀이셨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했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면서 저의 계획은 다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임신한 채로 이제 학교를 입학을 했으니까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되게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박사과정을 들어갔다. 사실 저는 졸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번 돈으로 공부를 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낫겠지? 뭔가 되게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시작하고 보니 14년이나 걸렸다. 네, 그렇습니다. 박사학위에 든 비용, 평균 뭐 책값이랑 이런 거 하면 요즘 한 400, 500 한 학기에 들지 않나요? 그거를 한 3년 동안 6학기이기 때문에 한 3천만 원이 기본 학비로 든다. 제가 좀 리얼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근데 사실 이렇게 학비에 든 돈보다 공부를 하느라고 그 시간에 못했던 것들, 기회비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일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버는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몇 억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의 이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비용 문제는 학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생활인이기 때문에 내가 버는 것에 이 정도를 학업에 써도 나중에 후회가 없을지,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입학하시는 게 좋고, 학업만 연구자로서 계속 나아가는 경우 이제 외부의 어떤 유혹에 많이 흔들려요. 이제 외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공부에 전념을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약간 공부하는 동안은 약간 비용적
감정적인 부분은 말끔히 좀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투자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그래도 조금은 편합니다. 물론 그게 100%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자꾸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제가 이제 처음으로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내상포진 사람들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아플지는 처음 알았어요. 네. 잘못하면 이제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참 논문을 쓰던 시기였기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이제 내 정신과 마음과 열정은 여기에 있는데 제 체력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대상포진이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출산의 고통보다 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3번 재발했다는 거.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대상포진을 견뎌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20대, 30대처럼 체력이 막 받쳐주지 않는데 열정이 있고 마음은 굴뚝 같은 이런 상황. 아시죠? 워킹맘들 다 아시죠? 그런 상황이 저의 몸의 병으로 왔다. 그게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셨던 교수님들이 제게 많이 좋은 말들을 해주셨어요. 지금 눈물이 나네요.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잘할 수 있다. 학위를 받으면 더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저한테 믿음을 주셨는데 완전 TJ인데도 울컥하는 마음이 좀 들었고 저는 그게 공부였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게는 그것도 공부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순간순간 그런 감동과 어려움으로 울었던 지금 영상 보시면 그렇게 잘 울 것 같이 안 생겼는데 이렇게 울었습니다 혼자. 자, 그 다음에 이런 분께 박사과정을 추천합니다. 박사과정을 할지 말지 고민할 때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라.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조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고, 이제 막연히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약간 성과가 안 나잖아요. 그럼 이제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지도 교수님의 배움도 받을 수 있는 대학원 입학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막막할 때는 책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 인생이 안 풀린다 생각이 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조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 돈을 내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인생에 전환점이 필요하신 분들 도전해보세요. 자, 이런 분들은 박사과정 절대 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막막할 때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막연히 시작하면 또 안 된다? 현실 감각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 현실 감각이라는 건 뭐냐? 이제 일단은 비용적인 면. 내가 지금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금액을 공부에 투자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뭔가 되게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이게 끝나면 내 인생이 180도 변할 거야. 이런 거는 조금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나. 왜냐면 이게 되게 어렵고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책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책을 더 읽게 되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논문을 또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책 읽고 글 쓰는 것을 좀 많이 거부한다 내가. 괜히 더 괴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 다시 돌아가도 박사과정을 할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한 내년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쯤에 좀 마음을 정리를 하고요. 건강도 회복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 학위를 마친 지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넌 왜 둘째를 안 낳니? 둘째를 낳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주변에서. 그럴 때 제가 혹여 내가 무슨 힘을 써야 한다면 그건 학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만큼 저한테는 되게 힘든 과정이었고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지내온 지가 꽤 됐었기 때문에 배움을 다시 가졌던 그 기억들, 제가 인간으로서 좀 성숙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 학위를 막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들 때 그런 얘기를 해준 후배가 있는데 해봐.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버티시면 분명히 두 번째 리즈를 맞이하는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찾아갈 겁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자, 어떻게 졸업식도 하고 학위복도 입은 기념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독서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근데 참 제 그 채널에 보통 책 추천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높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올해 하고자 하는 일 중에 제가 책이 되게 많아요. 근영이의 서재도 운영하고 있지만 책이 뭐 집에 있는 것까지 하면은 5천 권이 넘는데 이런 것들을 리지 집현전 채널이나 근영이즘을 통해서 근영이의 추천, 근영이의 픽 도서 나눔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소장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읽은 책들을 구독자님들과 좀 나누고 이걸 함께 읽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근영이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